자, 다시 할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공리주의 가장 핵심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같이 섞이면 안 되는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너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의 행동을 억제했을 때 니네 둘의 최대 행복이 올라가서 최대 행복이 더 커지잖아. 그럼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리주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최대 다수의 쾌락을 그러니까 전체 값을 올리자는 거야. 전체 값을.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쾌락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이 쾌락은 어디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쾌락이 올라가? 이 행동이 어때야 돼? 도덕적으로 바람직해야 돼. 그런 행동을 올리면 올릴수록 최대 다수의 쾌락이 올라가겠지. 그러려면 그러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우리가 하게 해야 되잖아. 윤리학은. 그러면 그런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야기하는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지? 예를 들면 진혁이가 우더른을 도와줬어. 그럼 도와줬을 때 생기는 결과 우리 다 알잖아. 그치? 그런 결과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1번부터 3번 문제 이제 이해됐어요? 최대 다수라는 거 오해하면 안 돼. 우리 하나하나의 행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전체 값을 올리는 게 공리주의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라고 해요. 벤담 겁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레미 벤담 suggested that. 그래서 여기서 suggest는 무슨 뜻이에요? should 아니죠. 제안하다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시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value of hedonistic outcomes can be quantitatively assessed. 너네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제레미 벤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런 쾌락적 결과의 가치는 야 진혁아 이 가치가 뭐야 이거? 쾌락적 결과의 가치. 이거 뭐 의미해? 뭐야? 도덕적 가치야. 결과잖아. 쾌락적 결과. 그러면은 이 도덕적 가치는 결국 뭐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올린다는 뜻이야. 그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행동에 따른 도덕적 가치는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so that 따라서 예를 들면 준승이한테 설문조사에서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0부터 10점 사이에 당신의 행복도를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정량 평가죠. 그지?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value of consequent pleasure can be derived by multiplying its intensity and its duration. 그래서 그 행복의 강도, 그러니까 결과값의 강도와 지속성을 곱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적으로 나오는 쾌락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레미 벤덤은 뭐라고 하는 거야? 행복을 수치화해서 도덕적으로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떤 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in contrast 반대로 the other major advocate of utilitarianism, John Stuart Mill, 자유론의 그 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조적으로 또 하나의 주요한 공리주의자의 옹호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 a more qualitative approach, 좀 더 질적인 방식을 argued for 하면 이거 뭐냐면 찬성하다. 이걸 좀 더 지지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assuming, 자 분사구문이죠. Assuming that there can be different subjective levels of pleasure. 자, 기본적으로 쾌락, 즐거움이라는 건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6번부터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에 따른 내용을 얘기해.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6번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 뭐야 봐봐. higher quality라고 돼 있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은 are more desirable than lower quality pleasures. 더 낮은 수준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대. 그러니까 고차원의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제레미 벤덤 거는 고차원과 저차원의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다. OX. OX. 오? 왜?
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 근데 좀 논란이, 왜냐면 내가 이제 공리주의를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가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논리적인 맥락을 따지면 어쨌든 정량적 평가에서는 고차원적인 즐거움은 뭐겠어? 값이 더 높은 게 당연히 더 그거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오죠. 왜냐면 정량적 평가에 따른 벤담의 기준에서 보면 결과값이 더 높은 건 당연히 고차원일 거고, 얘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더 고차원적인 느낌이라면 그러면 higher quality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less sophisticated creatures have an easier access to the simpler pleasures.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미리 얘기하는 그 주관성일 건데, 덜 정교한,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능적으로나 뭔가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낮은 수준의 생명체는 간단한 즐거움이 뭐겠어? 강아지는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 니네 먹이 줘봤지? 먹이나 간식. 그러면 막 득달같이 막 미친 듯이 막 먹잖아. 혹시 주변에 그런 강아지 있어요? 좀 이렇게 미식하는 강아지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이 새끼 좀 맛있는데 말면 스테이크 썰듯이 막 썰면서 먹는 강아지 없잖아. 그건 누구만 해? 우리 같은 인간만 하잖아. 근데 강아지들은 좀 어때? 개걸스럽게 처먹죠. 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but more sophisticated creatures like humans have the capacity to access higher pleasures and should be motivated to seek those.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아? 미리? 인간은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땅히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 얘기하려고 이거 빌드업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최대 행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직보하기 전에 제가 공리주의에 대해서도 좀 더 저도 공부를 좀 해올게요. 생각보다 이 공리주의에 대한 이 지문의 내용이 생각보다 딥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죠. 공리주의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얘는 1, 2로 나눠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첫째, 벤담은 행위의 쾌락은 행위에 따른 결과의 강도와 지속성을 높여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와 반대로 밀은 행위의 쾌락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차원과 고차원으로 구분지어 도출할 수 있다. 공리주의에 따른 최대 다수의 행복 증진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객관적인 오브젝티브나 주관적인 서브젝티브는 그냥 굳이 안 잡을게요. 서로 다르게잖아. 그러니까 분화하다, 갈리다 영어로 뒤로 뭐라고 하면 돼? diverge 이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한 관점이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지문 사실상 마지막 지문이죠. 17번 보고 자 시즌 3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music has no past. 음악은 과거가 없어요. 음악은 그래서 옛날에 모차르트니 베토벤이 그랬던 이유가 위대하다고 칭송받았던 이유가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연주하는 거 아니면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모차르트의 음악 한번 들어보려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음악은 과거가 없어요. It exists only at the moment when it happens. 음악은 그 순간 존재할 때만 딱 존재하는 거죠. And no two performances are identical. 아무리 진혁이가 베이스를 잘 쳐도 오늘 친 베이스랑 내일 친 베이스는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조금이라도. 그래서 this is music's greatest asset because it brings out은 꺼내다,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죠. The essential now without implications of a past and a potential future. 과거에 대한 함축적 의미 내지는 미래에 대한 잠재력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딱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이라는 개념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딱 뭐야? 음악은 지금으로서 존재할 때 우리가 딱 제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Thus, 따라서 Stravinsky pointed out that only through music. 요거 문법 조심하셔야죠. 자, 여기 접속사 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전치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특히 부사, only 부사어가 앞에 이렇게 나와서 through music, 지금 여기까지가 부사어 구입니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Are we able to realize the present?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금을 실현할 수 있다. 최근에 부원장님이랑 식사를 했을 때 우리가 하다가 이제 음악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음악 들으면 이거 몇 년도인지 거의 알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네도 그러지 않아?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 그때 생각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네 17년에 몇 살이었냐? 17. 초등학교 4학년? 17년에 뭐 유명했지? 얘기하려면 뭐 그때 막 걔네들 유명하지 않았나? 막 여자애들 막 레드벨벳 빨간맛 이런 거 나오고 그랬을 건데, 그지? 빨간맛 들으면 너 초딩 때 생각나지? 초딩 때 이제 여자애한테 고백했다 차이고 막 뭐 그런 거. 자,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딱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딱 지금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musical meaning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act of presentation. 그래서 음악의 의미는 표현한다는 행위랑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integrate 내지는 incorporate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을 거고요. However, 그러나 the necessity of presenting music, 그래서 이런 음악을 표현하는 것의 필요성은, 즉 그 음악을 표현한다는 게 짝대기로 지금 부연 설명하죠. Making it present here and now. 당연히 여기서 it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music 가리키는 거죠. 가목적 아니에요. 요거죠. 그래서 음악이 여기서 현존하도록 만드는 거, 즉 without which. 자, 콤마하고 which네. 이거 관계되면서 계속적용법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without which 당연히 선행사는 누구? music. 그래서 이 음악 없이는 it will not be music. 선행사 이걸로 봐야겠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 없이는 음악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does not sit easily.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죠, 요거. education 얘기하려고 쓴 거죠. 근데 이 음악이 현재에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개념이 결코 교육의 개념과 부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suit, adapt to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을 거고, that rest upon이 무슨 뜻일까? 당연히 동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하겠죠. rest upon 무슨 뜻이야?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eceived factual knowledge. 니네도 마찬가지나 지금 내가 이미 현존하는, 이미 존재하는 이라는 뜻에서 established, confirmed, traditional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적 지식과 충돌난다라는 거죠. 안 맞는다. 왜냐면 배우는 건 옛날 건데 음악은 지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nd which by tradition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기 관계대명사 1, 관계대명사 2인 거지. 알겠지? Which by tradition uses the past to make sense of the present.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사용한다라는 이런 교육의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if we want music to have a role in general education, want 나오면 투부정사, 미래지향 투부정사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 일반적인 보편적 교육,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받는 보통 교육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싶다면 it seems logical. 뭐 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Acknowledge this difference and give prominence. prominence는 우선순위죠. To activities that will involve all pupils working directly with music. 자, 이거는 잘 보면 involve가 목적 타동사잖아. 여기서 목적 누구야, 준승아? 그래서 어떤 행위에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차이점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이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working directly with music 음악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다루는 거 그거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all pupils는 뭐야? 뒤에 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 알겠죠? involve의 목적어는 working이에요. pupil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yet 근데 문제는 7번 뭐래? 하지만 in spite of 그래서 이거 순서별 문장삽입으로 딱이죠. In spite of numerous attempts to develop a more music curriculum for the majority of school pupils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한 이런 음악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the emphasis is still on pupils 얘도 마찬가지. 자, 여전히 어디에 꽂혀 있대?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학생들이 실제 하는 지식을 빨아들이는 거에만 몰두가 돼 있다. 그래서 얘도 의미상의 조.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7번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의 주제의식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음악은 표현되고 있는 지금에만 음악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교육은 이미 확립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본질이기에 음악의 특성과 상충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음악을 직접 체험하는 보통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음악의 현재성을
음악의 현재성을 보존하는 직접적 체험 위주의 음악 교육을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있지만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얘들아, 손으로 직접 해본다. 이거 영어로 뭐야? 듣기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체험 프로그램 할 때. hands on이라 그래. 알겠지? 요거 조심해. 실현시키는 거는 당연히 realize 쓰시면 될 거고, 노력은 위에서도 쓰여 있죠. 근데 좀 더 어려운 단어 잡아보면 endeavor 같은 거 잡아주면 돼요. endeavor A예요. 이 정도?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계니까 limitation 쓰면 되겠죠. 자, 일단 17번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시즌3 지금 10시인데 그냥 다음 주 화요일에 해줄까?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대신 토요일에 1번부터 17번 지문 클리닉 때는 좀 연습 문제 많이 풀고 가는 걸로 하고, 할당량 꼭 다 채우고 가야 돼. 알겠지? 너네 왜냐면 토요일까지 영어 공부 많이 못하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넌 안 될 거고, 너는 뉴런 하느라 안 될 거잖아. 현실적으로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뉴런 때문에 많이 못해? 그거 하고 그럼 넌 좀 해. 너는 국어를 좀 해와. 너 비문학은 해? 하나도 안 해? 그냥 읽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럼 다시 균형 다시 잡고 다시 돌아와. 뉴런. 동화쌤이 아, 규칙 풀지 말라고 하지. 뭘 풀지 마? 공모 전까지 규칙 풀지 말라고. 아, 문제를 풀지 말라고? 그럼 뭐 하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플로우대로 제대로 이해한지 독서 연습을 하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그거 하라고. 문제 풀지 마. 수고했어요.